네, 앞서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이란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건 양국의 국교 수립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거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중동학회장이신 김종도 명지대 교수, 그리고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 중동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국빈 방문인 것 같습니다. 1962년 이후에 54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먼저 김 교수님께서 이번 방문이 이제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 있긴 하지만 외교적인 어떤 의미도 상당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사실 국교 수립이 된 다음에 70년대 중동붐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대림건설이 참여하고 그리고 양국 간에 10여 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국 정상이 지금 만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 7월 이란이 이제 핵협상을 타결 지은 이후에 네. 또 지난 1월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또 서구에 의해 가지고 대이란 금융 경제제가 풀렸습니다. 예. 이런 마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론 이란의 이제 낙후된 인프라 시장 확보를 선점한다는 것, 그리고 네. 그 핵 타결의 모범을 보였던 이란을 통한 그 대북 압박 여론적 확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마지막 블루오션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의 시장의 가치 그리고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성장 잠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이란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한 5,000불 내외입니다. 그래서 네네. 큰 편은 아닌데요. 근데 인구 규모가 한 8천만 명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내수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8천만 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의 젊은 노동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석유와 가스 자원이 충분하고 그 예. 외에도 뭐 아연이라든지 구리, 철광석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발 붐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는 달리 농업과 제조업 기반이 있습니다. 농업도 뭐 과일이나 쌀 등이 이제 풍부한 편이고 제조업 기반도 자동차 생산이 제재 이전에는 한 160만 대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부품 생산이라든지 조립 생산의 기반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 한 16위 정도에 랭크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중동 지역에선 적어도 향후 한 5년간에 한 5% 정도를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빠른 이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잠재력을 제가 좀 짚어왔는데요. 사실 그 교수님, 이란 하면 이제 보통 자원 부국 내지는 뭐 핵 개발국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부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 이외에도 이란은 상당히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인데 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란을 한 대여섯 번 방문했습니다. 어느 예. 날 그 산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이란 젊은이들이 무슨 유행가 같은 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했더니 과거에 유명했던 시인들의 이제 허페즈라든가 아니면 사드란 이런 시인들의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민족이 상당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이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슬람의 이제 양대 큰 종파가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그렇죠. 시아파의 그 본거지가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이란 사람들이 그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원 사이드 러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좀 더 문화적인 면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외교적 의미를 짚어주실 때 경제협력 외에도 대북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식의 형태의 어떤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란의 정치 체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 대통령 로하니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 위에 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회라고 86명으로 구성된 성직자에 의해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선출된 분이
지금 하메네이인데 이분이 1989년 그 호메네이 옹이 돌아가신 이후에 종신형의 최고 지도자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국민에서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해임권 그리고 군 통수권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면담을 박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그 암암리에 모르게 그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렇게 인프라가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웃고 있을 분야가 아무래도 건설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지역에서 과연 제2의 중동 붐을 이룰 수 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큰 제재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 제재였고 하나는 석유 수출을 좀 제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 자본 유입이 굉장히 많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어떤 뭐 도로라든지 항만 등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석유 정제 시설 같은 것 산업 시설이 굉장히 좀 현대화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해서 현대화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란 정부의 어떤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뭐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약 한 250억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한 1,8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규모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이란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예.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요번에 정상 방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가시화된 이제 성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어떤 저유가로 인해서 좀 굉장히 위축되었던 중동 지역의 해외 건설들이 다시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건설업이나 뭐 이제 에너지 산업 이 외에도 이란 프로젝트 중에는 어떤 것들을 제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으로는 일단 그 수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내수 시장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란의 그 중산층을 좀 타겟으로 하는 이제 예. 수출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고가의 이제 제품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중에서도 뭐 냉장고라든지 뭐 TV, 그다음에 IT 관련 제품으로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이제 제재 기간 동안에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 경제라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민족 경제라든지 뭐 자립 경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수출을 해서 뭐 물건만 팔아먹지 말고 네. 직접 와가지고 조립 생산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자동차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나 뭐 가전제품 관련된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식의 합작 투자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식의 어떤 중소형 플랜트라든지 뭐 제조 플랜트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경제적인 산업 분야 이외에도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쪽에서 많은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 자체가 좀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70년대 중반부터 중동 진출하면서 가장 소홀히 한 게 바로 문화 교류입니다. 네네. 그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이제 중동을 1년에 한 번 내지 3번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한국은 그 어떤 이익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없을 땐 떠나버리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대장금이라든가 주몽을 갖다가 방영할 때 90% 이상이 시청을 했고 거리가 텅텅 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란 대사관에서 문화 공연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 대학교에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난석을 표합니다. 그 설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한 가지 다행히도 그 이란의 전통무예인 주르카네가 있습니다. 네. 주르카네에 그 아시아 사무국이 원래 아프가니스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요 얼마 전에 부산에 유치된 적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좀 우리가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전문가들이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중동 시장과 그러니까 아시아긴 하지만 중동과 우리 어떤 이 이제 문화가 굉장히 다를 것 같고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도 우리 어떤 그 대장금도 좋아했다 이런 말도 하셨었는데 우리 그 한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죠. 어떻습니까, 지역성이? 예, 한류 문화를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란이 그 7세기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그다음 한때는 뭐 팔레비 왕이 있을 때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지만은 79년도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으켜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잖아요. 예, 예. 그 이슬람의 그 체제란가 이슬람의 가치라는 것이 다소 가부장적인 게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사극들이 또 이런 면을 많이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서 상당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호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팀장님. 어쨌든 이란 시장이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보다 먼저 간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들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 기간 중에서도 이란과 경협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건설 시장이라든지 뭐 식품, 의료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중국 상품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을 여세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1대1로라는 이제 신실크로드 전략을 취해서 굉장히 이란과의 어떤 경제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인프라 투자은행과 같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자금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을 통해서 뭐 이제 이란과의 경협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가장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에너지 산업 같은 그런 기술 협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란 자신의 입장에서도 네네.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제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터키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을 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란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란이 이제 천연가스가 풍부하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이란 내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이미 다 건설된 상태인데 그렇군요. 파키스탄에 있는 파이프라인 부분은 이제 제작 기간 중에 이제 미국도 반대를 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아시아나 카스피해 부근 인접국들, 그다음에 뭐 터키, 파키스탄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많이 지닌 곳이지만 그렇습니다. 뭐 무작정 청사진만 바라보고 또 진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좀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 국가 사육을 방문했는데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순립파입니다. 이와 반면에 전 세계 이슬람인구의 10%가 이제 시아파인데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는 것을 정부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물건을 팔고 돈을 벌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 교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이란에 이제 그 학자들을 만나보면 니네들 이런 책 너희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만 봐도 상당히 문화교류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국내 지금 이란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우리 구입과 관련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고 이란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마지막에는 이란 진출에 리스크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은 UAE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출한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아까 초반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그 외교적인 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이제 하메네이 지도자를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란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데 그 최고 통치자는 이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라는 말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문화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이란에서는 뭐 어떤 그 정도의 영향력, 어떤 정도의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까? 예, 인물인 겁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란이 그 1935년에 오늘날의 이란이란 국호를 쓰면서 팔레비 왕정이 지속되다가 그 너무 서구에 물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호메이니 옹이 국내에 있으면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라크 쪽으로 갔다가 또 유럽 쪽으로 갔다가 어쨌든 79년도에 무혈혁명이다시피 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고 신정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성직자들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하면은 그 이분이 갖고 있는 권한은 최고 권력과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많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정치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수단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해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른 시간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게는 어떤 당부를 하고 싶은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정치적 안정이 이제 경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강경파 세력하고 그다음에 온건 개혁파 세력이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동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어떤 외교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서구의 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 수집력이라든지 어떤 자금 동원력에서 굉장히 좀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대기업을 위해서 이란 정보를 바로 수집을 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정책금융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이 좀 강화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김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민간 베이스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정책적인 건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하고 네. 경제적으로 돈 버리는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외교 채널은 강대국이나 아니면 유엔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혹시 예견치 못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란과의 다양한 외교 채널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그 민간 외교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앞에 계시는 이권영 박사 계시는 대외정책연구원과 저희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가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하고 4년 전부터 한국이란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이란 가서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말에 제4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란 측에 상당히 고위층 인사를 갖다 많이 사게 되고 인적 확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이번 그 이란 방문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